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1학기에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44%가 참여해 당초 정부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참여율이 극과 극을 달려 학부모 체감은 지역별로 크게 다를 거로 보입니다. 부산과 전남은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했고 전국에서 가장 초등학교가 많은 경기도 73%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은 가장 저조했는데 초등학교 중 6%만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율이 10%에서 20%에 그친 곳은 전북과 울산, 20%에서 30%인 곳은 광주, 인천, 강원, 충남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교사들의 반발이 꼽힙니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선 공간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과 후 활동 시간과 돌봄 활동 시간에 일어난 일로도 학교의 교사들을 공격하고 질책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 및 돌봄 활동과는 무관한 교사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서초구 교사의 사망 이후로 교사들의 거부감이 더 커졌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현장에서 늘봄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시기에 좀 합의를 끌어내시기 쉽지 않았던 부분 같고요. 희망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오늘 참여학교 명단을 발표하는 경기와 경남을 끝으로 1학기 늘봄학교 명단 발표는 마무리됩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라 앞으로 학교 현장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늘봄학교 150곳 지정을 목표로 이번 달 초까지 희망학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성장과 발달에 맞춰 방과 후 매일 2시간 동안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학교는 38곳에 그쳤습니다. 목표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건데 기존에 진행하던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을 뿐더러 인력과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1학기 때는 두고 보다가 2학기 때 뭔가 좀 구체화되면 그때 학교 현실에 맞춰서 하자라는. 서울교육청은 우선 신청된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1년 동안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가 뽑혀 업무에 적응하기 전까지 늘봄학교 업무를 할 한시 지원 인력도 학교에 제공합니다. 또 학기 중에도 늘봄학교 추가 지원을 받고 최대 150개 학교까지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은 돌봄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부담 없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기 높은 광자는 더 많이 개설될 수 있게 예산도 70억여 원 투입합니다. 돌봄 교실도 확대 운영하는데 저녁에는 최대 10시까지 학생을 학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늘봄학교 업무로 교사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체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실시가 확대되는 오는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실무 직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늘봄 지원센터를 12개 만들어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강사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이른바 돌봄 절벽이 우려되는 시기로 꼽힙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일부 운영되지만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런 환경은 고스란히 부모의 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늘봄학교의 확대 시기를 앞당긴 이유입니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은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면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현장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의원실이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와 교사와 학부모 등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절반을 넘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교원은 92.4%가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교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 환경하고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기존 교실에서 늘봄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 또 수업을 해야 하는 그 교실 환경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반면 학부모의 경우엔 늘봄학교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응답자 절반이 늘봄학교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반대 의견은 36%에 그쳤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직종 간 이견도 커서 교사들은 95%가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 동의한 반면 행정직 공무원의 72%는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공가는 학교로 하되 그 책임과 실무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등으로 좀 철저하게 교원이 배제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교원들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교육 주체들 사이에 의견을 좁히고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며 2006년부터 시작한 방과후 학교. 하지만 당시 학교 한 곳당 추가로 늘어난 업무량은 한 달에 122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 운영 중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프로그램을 대신 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사가 실제 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는 거니까 교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특히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건 교감이 돌봄 지원 실장을 맡으면서 결국 교원들까지 업무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민원 대응부터 학교폭력 처리까지 교감이 맡았는데 늘봄 업무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 결국 교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때문에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 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큰 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해서 이제 담당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서 조금 이제 현장에서 특히나 이제 현장의 교감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 업무를 맡게 될 공무원 역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때 신규 인력을 충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연불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부분 또 비정규 인력을 충원할 것이고 정규 인력 충원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고 그러면 온전히 또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늘봄학교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 학교 비정규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퇴직 교원 등 전문성이 부족한 불안정 인력만 대거 양산하고 돌봄 전담사나 방과후 강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디단 겁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실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 공무원의 업무를 지금보다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이 국정과제 늘봄학교가 요즘 연일 화제죠. 그런데 이 부산에서 이사 놓고 갈등이 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늘봄학교를 두고 교육 당국과 시행 주체인 일선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늘봄학교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방과 후에 어른이 봐줄 수 없는 돌봄 공백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하는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피아노나 태권도, 보습학원 등을 보내서 이 빽빽히 시간표를 짜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돌봄 사교육이라고도 불리죠.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국 모든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방과 후에 돌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원 노조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데 늘봄학교가 늘어나면 결국엔 관련 업무를 교사들이 떠안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건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시기를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사실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절실하기는 한데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도 어려운데 돌봄까지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점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 유독 이 부산에서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부산에서 이 갈등 먼저 촉발된 이유가 당장 이번 봄학기부터 부산에서는 초등돌봄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해 50개 시범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봤었는데요. 올해 1학기부터는 원하는 1학년 학생 모두 부산에서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교육청은 이미 연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학교 등 여러 학교 단위 행정 업무를 돕는 전담기구인 이 부산학교 행정지원본부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 교원단체가 정규 교육과정보다 돌봄 책임만 강조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장기적인 대책 없이 졸속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 늘봄학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 중 부산을 비롯해 이미 8개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운영하는 것인데도 아직도 현장과 충분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교사들과의 정책적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이 늘봄학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국정 과제이니만큼 이 교육당국과 현장 교사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